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울산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N 인터뷰 이유 있는 초대입니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과 택배비 지원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울산 북부센터의 이승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우리 애청자분들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울산 북부센터 이승민입니다. 저희 공단은 전국 약 765만 소상공인 분들과 약 1,800여 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상정가 지원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 및 새로운 도약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쉽게 풀이하자면 소상공인 분들, 이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을 2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4년도에는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전기료를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소비 패턴이 온라인 쇼핑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배비와 배달비가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택배와 배달은 단순한 물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택배비와 배달비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예산 2,037억 원을 배정하여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여 명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예산이 꽤 많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이게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원 대상은 개업일이 24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3년 또는 24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 신고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배달 택배 실적이 있고 네. 사업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네. 지원 제외 대상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세청이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국세, 지방세 체납을 완납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네.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도 24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또 연 매출 신고액도 있습니다. 신고 매출액도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만약에 사장님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 택배비 지원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 제한이 있는데요. 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곳의 사업장만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 곳의 사업장에 2명 이상의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장은 주 대표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 지원 사업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휴업을 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휴업 중이라 할지라도 24년 1월 이후 이제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네. 예,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를 위해서 배달 플랫폼이라든지 대행사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과는 달리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휴업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 중에 그 신속 지급 대상자와 또 확인 지급 대상자 이 용어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신속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신속 지급 대상자는 이제 6개 배달 플랫폼사,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르고, 불응을 이용하여 배달비 내역이 사전에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분들을 신속 지급 대상자라고 합니다. 네, 이 업체들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신청자 정보, 즉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만 입력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면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라든지 기타 배달 플랫폼, 킥서비스,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 중이거나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확인 지급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달 플랫폼사와 택배사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달하시는 그 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 네. 예,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특성상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확인 지급 대상자분들의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4월 확인 지급 신청 시 공고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직접 배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배달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인정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인정되는 기간은 이제 24년뿐만 아니라 25년 12월까지 배달 택배 이용 실적도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네. 따라서 과거의 배달 택배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25년 배달 실적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셨다가 확인 지급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검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 배달 택배비를 3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이 되고 만약 30만 원 미만이라면 25년 배달비 실적을 확인해서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업종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일부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종들은 제외되는지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예를 들면 킥서비스, 배달업, 택배업 업종이거나 저희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예를 들면 유흥업종,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모든 업종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을 검색하시거나 소상공인 24로 접속 후에 본인 확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내 신청 매뉴얼이라든지 신청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안내는 배달 택배비 지원 전용 콜센터 1533-0500이나 온라인 챗봇, 홈페이지, 채팅 상담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kr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소상공인 24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이 전용 콜센터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533-0500번입니다. 네. 이리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가급적 빨리 또는 많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회용품 규제, 뭐 과도한 노쇼 피해 이런 게 또 소상공인 분들의 또 골칫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단은 이제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예를 들면 뭐 일회용품 규제,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그리고 예약 부도, 즉 노쇼, 그리고 악의적 리뷰, 댓글 관련 피해 해결을 위해 저희 소상공인 24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국 센터에 접수처를 마련해서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대 생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규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혼자서 골머리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런 부분 소상공인 24 누리집 통해서 또 센터에서 또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해결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할 때 제3자 부당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을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3자 부당 개입으로 인해 정책 자금 신청 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부당 개입이란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준다든지 뭐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관련 기관 직원 사칭 등 정책 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예, 대표적인 제3자 부당 개입은 정책 자금 지원 결정을 조건으로 이제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지원 결정 취소, 관련 대출금 반환, 향후 대출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로커의 제안은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3자 부당 개입, 이게 브로커를 얘기하는 거였군요. 예. 네,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 끝으로 좀 경기도 힘들고 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장님들께 소상공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외 정치 이슈 등 다양한 여러 문제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소상공인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어려운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아무쪼록 힘을 내셔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이승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TVN 울산 매거진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1분.